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시다시피 사출 성형기의 노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노즐은 보시다시피 사출 성형기에서 가장 많이 고장나는 쪽, 트러블이 제일 많이 생기는 쪽이 노즐 쪽이에요. 왜냐면은 수지가 새서 히터가 장착되어 있고 거기에 수지가 새서 히터와 열전대와 이렇게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단락 쇼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부품 SSR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손상이 되는데, 가장 이제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열전대를 어떻게 장착하느냐, 그게 문제죠. 실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맞는 거는 없어요. 노즐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제가 이제 노즐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 이게 장노즐이라 그래요. 100mm 정도 이상이 되면 장노즐이라 그러는데, 이걸 체크를 해보면 잘 안 보이지만 지름이 31.89,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밴드 히터로 장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밴드 히터는 사이즈가 5mm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25, 30, 35, 40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32 정도가 나오는 것은 코일 히터를 장착해야 되는 것이고, 좀 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보면 30이에요. 30 단노즐이죠. 이것도 30.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밴드 히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30에 30이에요. 30에 30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 내측의 지름이 30, 지금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29.95, 그 다음에 여기 길이라고 해야겠죠. 길이도 30, 그러면 30에 30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보이지만 35에 45예요. 그러니까 내측이 35, 길이가 45, 오차가 좀 있지만 45,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mm가 넘어가는 장노즐이라고 해서 코일 히터를 두 개를 끼우는 거죠. 두 개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열전대가 들어가는 홈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 히터가 제가 없어서 그런데 코일 히터가 장착이 되고, 자, 이거가 이제 코일 히터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코일 히터를 두 개 정도로 끼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끼우고, 열전대라고 하는 이렇게 얇은 서머카풀이라고 하는 이 열전대를 이 안쪽에 삽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삽입을 한번 끼우면은 1cm, 10mm 정도가, 그죠? 10mm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구부러뜨리고 이렇게 히터가 장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는데, 수지가 세게 되면은 이 열전대가 이제 끊어지게 돼요. 끊어지면 이걸 자세히 뭐 안 해보셨겠지만, 이 얇은, 요게 아마 1mm, 1.56mm 될 거예요. 1.68mm인데 이 안쪽에 보면 얇은 선 두 가닥이 있습니다. 얇은 선 두 가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히터와 열전대가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2, 3만원 가는 이 열전대를 구매를 해서, 요 같은 건 좀 짧아요. 그래서 긴 것도 있고 이렇게 깊게 끼울 수도 있고, 히터를 좀 작은 걸 끼우고 앞쪽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중간쯤에 뒤쪽에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터를 끼워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쓸 수 있고, 히터가 좀 더 긴 걸로 하면 좋겠죠. 이렇게 쓰기가 어려울 때, 자, 이건 이제 이렇게 긴 열전대가 없을 때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돌렸는데 선을 두 개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히터가 있고,
그 안쪽에 넣어서 쓰면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열 올라갈 때 갑자기 설정 온도보다 뭐 30, 40도씩 올라갔다가 떨어질 땐 또 상당히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하한치에 걸려서 알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잘 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묶고 터미널로 찝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밴드 있죠, 밴드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를 끼우고, 그렇게 되면 관리가 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히터 밑에다 이렇게 끼워서 쓰면은 안 돼요. 알람 울립니다. 알람 걸리니까 이렇게 쓰시지 말고 밴드를 중간에 끼워서 쓰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노즐보다는 열전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전대는 뭐 종류가 꽤 있는데, 이렇게 생긴 열전대, 더 긴 열전대, 긴데 앞쪽에 이렇게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는 열전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거, 아주 더 긴 거, 이런 열전대, 이렇게 생긴 노즐 쪽이 아니라 그 헤드 이후 쪽에 H1, H2, H3라는 그쪽에 이제 쓸 수 있는 열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뭐 다른 거에 쓸 수 있는 열전대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열전대 종류로 K 타입과 J 타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전대라는 것은 원래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면, 자, 많이 떨리네 이렇게. 열전대는 K 타입과 J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K 타입과 J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열전대는 원래가 이렇게, K 타입은 C와 A, J 타입은 I와 C로 되어 있는 두 가지의 물질을, 성질의 금속을 맞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크로멜과 알루멜, CA, 이거는 아이언과 크로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데, 이렇게 커버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접지형이고, 커버를 씌우는데 얘와 떨어뜨려서 이거는 비접지용, 그래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접지용과, 근데 요즘은 이제 접지보다는 비접지용을 많이 씁니다. 접지용은 이제 우리가 그 히터나 여기에 보면 누설전류, 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누설전류가 좀 생겨요. 그래서 온도에 편차가 생긴다던가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해요. 제가 현장에서도 그 히터 쪽에 누설 전류에 의해서 온도 편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접지용보다는 비접지용으로 많이 씁니다. 비접지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접지용과 비접지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많은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아무거나 요거를 한번 어떤 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터기를 켜고 저항 측정 있죠? 저항 측정에다가 레인지를 맞추고, 자, 저항을 맞추고 이 두 가닥 선 중에 아무데나 하나를, 레인지를 하나를, 그러니까 리드선을 놓고 이 표면에다 한번 찍어 봅니다. 이렇게. 자, 오버로드가 나오죠. 오버로드. 이거는 접지가 안 되어 있다. 아까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물려놨기 때문에 커버에 커버 쪽에도 이렇게 저항이 나와야 되는데 저항이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접지용이라는 거죠. 비접지용. 자,
똑같이 생겼는데 비접지형과 접지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히터 H1, 좀 큰 히터에 쓰이는 열전대인데, 제가 이거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커버에다 댔습니다. 커버에다 댔더니 이거는 비접종이에요. 실제 여기다 대게 되면 0 나오잖아요. 0옴 나오잖아요. 근데 끝단에, 여기 열전대 끝단에 대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비접종이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비접종이고, 이거는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는 비접지용, 요거는 자 끝단에다 대보겠습니다. 여기 저항이 좀 올라가잖아요. 저항이 뭐 8.75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접지형이라는 거죠. 접지형. 그래서 비접지형과 접지형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요즘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거의 비접지용으로 사용을 한다. 왜? 누설 전류, 누전에 의한 뭐 히터를 쓰게 되면은 누설 전류가 좀 생겨요. 절연 파괴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즘은 열전대를 비접지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전대가 나가거나 그러면 구매를 할 때 우리는 비접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